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요즘 TV 보면 자주 나오는 광고,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죠.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그만큼 거세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판로가 줄어드는 등 피해도 적지 않은데요. 집중 진단에서 중국 이커머스의 공략 입체적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클릭하시면 됩니다. 집중 진단에 앞서 이번 주 주요 경제 이슈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 피코노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코노미 오늘 세 가지 또 준비를 하셨는데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GTX 집값 상승의 열차 될까입니다. GTX가 집값 상승을 올린다. GTX 내일 드디어 개막됩니다. 20년 전 준비해서 드디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향한 첫 발을 떼는데 이게 집값 상승의 열차가 된다. 어디가 그렇게 관심을 받는 거예요? 네, GTX A 노선 내일 네. 개통하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서북부인 파주 운정부터 그리고 고양 서울을 거쳐서 성남 용인 화성 동탄으로 이어지는 총 83.1km 길이의 노선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바로 동탄 역세권입니다. 동탄 역세권. 벌써 그 일대가 뭐 신고가 아파트, 신고가를 찍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 동탄역의 롯데캐슬 전용 102제곱미터가 22억 원에 거래가 되면서 업계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네, 이를 비롯해서 21억 원의 신고가를 찍은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 등이 GTX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평가되고 있고요. 재작년 3월에 마지막 분양권 거래 이후로 매매가 단 한 건도 없었던 한 아파트는 2년 만에 14억 2천만 원의 신고가를 찍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네, 놀랍네요. GTX 효과. 청약 경쟁률도 뭐 수백 대 1로 뛰었다면서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난해 10월에 분양한 이 경기 화성시의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은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이 1순위의 청약에서 경쟁률이 376.99대 1이었고요. 그리고 이 제1풍경채 371.64대 1,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센텀은 108.79대 1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바로 GTX A 노선이 지난다라는 거죠. 네, 개통이 되니까 그렇게 집값이 뛴다. 네, 그러면 GTX 노선을 보면 이게 성남역 개통을 보면 성남역의 경우에는 지금 경강선도 지나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도 동탄처럼 조금 아파트 값이 강세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우리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 단지와 역 간의 거리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실제로 이 백현마을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동은 이 역에서 단지 간의 사이가 3분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 GTX 초역세권인 백현마을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는 21억 원의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나가는 노선을 또 보면은 용인도 있잖아요. 구성역이 지나가는 용인. 네. 용인은 또 분위기가 조금 혹시 다른가요? 어때요? 조금 다릅니다. 네, 이 중에서 용인 구성역만 오는 6월 말에 개통으로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 GTX가 부동산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동탄처럼 신축 아파트와의 결합이 있어야 수요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GTX 인근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네요. 아직 용인은 이제 개통이 안 되니까. 사실 이게 용인은 반도체 단지가 들어서잖아요. 그 효과 보려면 얼마나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일부의 전문가들은 용인이 이 반도체의 영향, 수혜를 받으려면 최소 2030년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30년. 네, 기반 시설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수요가 몰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른 구간, 지금 GTX A가 내일 개통이 되는데 지금 다른 구간들은 언제 개통이 되는 거예요? 네,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은 올해 연말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이 삼성역 복함 환승센터 조성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삼성역을 제외한 이 전체 구간이 2025년, 삼성역을 포함한 전체 구간은 2028년 개통의 예정이고요. 그 외에 고양 대곡역에서 의정부역을 잇는 약 30km 단선철도인 교외선은 올해 말에 재개통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개통되는 동탄에서 수서까지
열차가 좀 자주 오나요? 생각보다 자주 오지 않는다고 얘기가 있던데 어때요? 시간대별로 조금 다른데요. 전체적으로는 오전 5시 반에서 오전 1시까지 운행이 되고요. 출퇴근 시간에는 17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고 그 외의 시간대는 20분 간격이라고 합니다. 네, 17분에서 20분 조금 긴 것 같은데 이 배차 간격을 조금 줄일 수 없나요? 그건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SRT 노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없는 거라고 하는데요. 한 번에 탈 수 있는 인원도 1000명가량이라서 GTX를 타고 출근을 하시려면 조금 서둘러서 대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서둘러서 좀 대기를 해야 되네. 대기하려면 승강장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계단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하 40m에서 50m에 위치한 이 승강장까지도 가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 성남역의 출구에서 GTX 승강장까지 가는데 6분 30초가량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하루 이용객은 2만 1,500명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역 내의 이동 시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중요한 것은 요금입니다. 얼마입니까? 네, GTX A 노선의 기본 요금은 3,200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5km마다 250원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요? 따라서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요금은 4,450원, 수서역에서 성남역까지는 3,450원, 성남역에서 동탄역까지는 3,950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20일 출근한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8,900원, 거의 한 달에 한 20만 원 가까이 되는 건 아닙니까? 꽤 나오는 네.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사실 SRT랑 좀 비교한다면 금액 자체는 좀 비슷하지만 소요 시간은 굉장히 단축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와 비교해도 요금은 비싸지만 시간대가 확실히 단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GTX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버스와 지하철 환승이 가능하고 또 5월에 도입되는 K패스를 활용한다면 할인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K패스. 그러면 K패스 이용하면 얼마나 할인 받을 수 있나요? 네, 수서에서 동탄 구간은 일반인 기준으로 3,560원, 청년은 3,110원, 저소득층은 2,070원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5월부터는 더 경기 패스 시행이 된다는데 그러면 할인 효과 더 크게 되나요? 얼마나 환급받게 되죠? 네, 톡톡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경기 패스는 GTX는 물론이고요.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 요금을 환급해주는 경기도의 교통 지원 정책인데요. 이 더 경기 패스를 이용해서 수서역에서 동탄역을 이동할 때는 20대에서 30대 청년은 30% 할인이 돼서 1,34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평균 40회를 이용하면 매달 5만 3천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 시민은 20%, 저소득층은 53%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할인율이 꽤 높네요.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되겠어요.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주제, 피코노미 뭡니까?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싼 아파트 잔금 대출로 갈아타자입니다. 네. 앵커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로 갈아탈 수가 있었죠? 갈아타기, 신용대출 갈아탈 수 있었고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가능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는 이 아파트의 잔금 대출도 온라인으로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잔금 대출도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사실 그런 분들 많을 텐데 꽤 희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소유권 등기와 아파트, 이 근저당권 설정을 마친다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 잔금 대출로 돼 있는데 빌라나 오피스텔은 못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9월부터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자, 작년 5월에 대환대출 서비스가 출시됐는데 이 정도 되면 실제 많은 분들이 좀 이용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어요, 이게? 네, 서비스가 출시된 지 한 300일 가량이 지난 건데요. 그간 16만 6,500여 명이 이용을 했고요. 대출액으로는 7조 5천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6만 6,500명, 7조 5천억 원.
그럼 얼마나 이자를 아낄 수 있었나요, 결과적으로? 네, 갈아타기를 통해서 평균 1.54%포인트 이자가 낮아졌고요. 연간으로는 1인당 153만 원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출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16,900여 명이 평균 1.52% 이자가 낮아졌고요. 1인당 281만 원꼴로 연간 이자 부담을 줄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에도 갈아타기 조건이 바뀐다는데 언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은 올 6월부터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보통 계약 기간이 2년인 전세대출은 현재는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 그러니까 계약 종료 1년 전까지 갈아타기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 신청 기간이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로 늘어납니다. 신용대출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신청이 가능한데 이 역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파트 잔금 대출 갈아타기 잘 들었습니다. 자, 피코노미 마지막 주제 뭘 고르셨어요? 네, 마지막 주제는요. 불황에도 줄줄이 일조 잭팟입니다. 와, 불경기에 일조를 터뜨린다. 뭡니까? 앵커님은 혹시 옷을 구매하실 때 로고가 좀 큼직한 게 좋으세요? 아니면 로고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게 좋으세요? 저는 보통 로고가 좀 있는 걸 선호하는데. 아, 그러시군요. 오늘 주제의 그 힌트는요.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재계의 패셔니스타로 꼽히는데요. 로고리스 디자인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룩이 또 유행이 돼서 올드머니 룩의 유행을 선도하기도 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패션은 잘 모르지만 로고리스 브랜드가 없는 그런 옷이 잘 팔린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명품뿐만 아니라 가성비가 무기인 스파 브랜드에서도 이 부분에 유행을 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데 정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우리가 이제 로고를 크게 사용하지 않던 이 스파 브랜드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구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브랜드들이 이런 로고리스 전략을 쓰고 있어요? 네, 국내 대표 스파 브랜드인 신성통상의 탑10, 그리고 이랜드월드의 스파오, 그리고 삼성물산의 에이세컨즈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세 브랜드 역시 지난해에 호호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중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 가장 좋은 실적을 낸 곳은 어디입니까? 네, 업계 1위는 바로 탑10입니다. 탑10? 탑10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4% 증가를 했고요. 9천억 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탑10은 올해 국내 단일 패션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연매출 1조 원의 고지를 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탑10의 전국 매장 수는 690개 정도인데 올해는 총 73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곳들은 어떻습니까? 탑10은 곧 1조 클럽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곳들의 실적 전망 어떻게 나왔어요? 네, 스파오의 작년 매출액은 4,800억 원을 기록했고요. 에이세컨즈 역시 3,0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사상 최대 실적을 쓴 거고요. 패션 부문의 매출 증가율의 4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탑10 스파오 실적이 좋은 데를 봤는데 그래도 좀 성장률이 꺾인데 매출이 줄어드는 데도 좀 있죠? 있습니다. 네, 디스커버리, 그리고 MLB,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칸골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우리 라이선스 브랜드들의 성장세가 확실히 꺾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MLB의 경우에는 FNF가 1997년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들여온 브랜드였는데요. 비패션 라이선스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2021년도에 연매출 1조 원을 넘기면서 대박 신화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왜 성장세가 이런 브랜드들은 꺾인 겁니까? 사실 그때는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때는 이 브랜드만 잘 잡으면 우리가 100억 원은 그냥 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요. 이 브랜드가 많아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아웃도어 시장에서 블랙야크, K2 등을 밀어내고 디스커버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이 매출 상위 업체로 떠오르자 너도 나도 TV 채널을 가져왔고요. 과도한 유행이 또 일부
소비자들의 거부감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드머니 룩이 유행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 이들도 이제 재기 전략을 짤 텐데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라이선스 브랜드들은 이 중국을 돌파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는 2019년에 홍콩을 시작으로 중국, 대만 등 중화권 국가에 진출을 했고요. 일본 캠핑 브랜드 스노우피크를 패션 상품으로 확장한 이 감성 코퍼레이션도 중국을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기왕 패션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올해 유행할 패션 좀 팁을 줄 수 있을까요? 올해 초부터는 긱시크 패션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괴짜라는 뜻의 긱, 그리고 세련됨을 뜻하는 치크의 합성어인데요. 단정해 보이면서도 독특한 시크 스타일링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 긱시크룩을 주제로 한 신상품을 대거 보이면서 이 패션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안경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앵커님의 긱시크 패션을 좀 제가 기대해봐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비코노미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